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급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경제TV에서 새로운 신입 기자와 신입 PD를 채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한국경제TV가 뭐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우리 회사 기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뭐 급여나 처우, 복지, 한국경제TV를 과연 추천하느냐, 혹은 추천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입사를 지원하실 때 참고 요소 정도로만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옷은요, 기자협회에서 매년 축구대회를 해요. 그때 유니폼으로 입었던 옷을 꺼내 입고 왔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셔츠에 넥타이까지 맸습니다.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 어떤 방송국이냐?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경제 전문 방송이기 때문에 뭐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 이런 일반적인 채널에서 볼 수 있었던 편성은 거의 없는 편이에요. 조금 이 경제 전문 채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특히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 이 증권에 되게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대에는 대부분 주식과 관련된 얘기,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경제 상황이 지금 시시각각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 경제 현상에 대한 분석을 계속 이어가는 편입니다. 경제적인 현상을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채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구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는 계열사 관계고요. 한국경제TV의 최대 주주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하지만 법인이 나눠져 있고 뉴스 편집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어떤 직접적인 지시와 복종의 관계는 아니고요. 아예 교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신문과 TV가 뭐 아무래도 조금 그래도 상부상조하는 관계?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외에도 뭐 한경비즈니스, 한국경제TV, 한국경제신문 이 외에도 되게 다양한 한경미디어 그룹이 있는데, 한국경제TV는 그 한경미디어 그룹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회사 구조적으로는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국경제TV 기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경제TV라는 채널은 경제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채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한국경제TV 기자는 경제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신문이 아니고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경제와 관련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는요, 뭐 지상파나 종편 4사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사회부적인 기사 혹은 정치부적인 기사는 조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방송을 통해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어떤 기사를 생산을 해내는지, 한국경제TV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만들어내는지는 한번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뉴스 언론사 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 기자들이, 한국경제TV 기자들이 쓰는 기사들만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어. 이렇게 웹형 기사들도 있고요. 방송 기사로 소개드린 거를 또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한국경제TV 기자들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방송 컨텐츠를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부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는 사회부가 없어서 한강에서 의대생이 실종이 됐다거나, 뭐 정인이 학대 사건, 또 마약 사범 검거, 이런 사회부적인 기사를 취재를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회에 있는 각종 현상을 경제와 관련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아이덴티티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가령 월드컵 우승한 것보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0.5% 오른 게 우리 기사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현상이에요. 왜? 경제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경제방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로서는 되게 우리 채널이 되게 딱딱해 보일 수가 있어. 하루 종일 경제 얘기를 하거든. 사실 우리 경제라는 게 뭐 용돈부터, 그리고 취업 상황,
뭐 취업을 해서 돈을 얼마 버는 것까지 이게 모두가 다 경제 현상이잖아요. 어떤 경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와닿는 분야일 수가 있어요. 경제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 경제 현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무척 높습니다. 우리 채널 시청률이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케이블 경제 채널 중에서는 우리 한국경제TV가 시청률이 1위라고, 압도적인 1위라고 알고 있고요. 평일 낮 시간 같은 경우는 보도 전문 채널, 뭐 YTN, 또 연합뉴스TV 뭐 이런 데보다도 시청률이 높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거리감이 있고 딱딱해 보일 수 있는 채널이지만 경제 활동을 시작한다면 생각보다 나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되게 유익한 채널이라는 거,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경제 매체나 경제 방송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은 되게 오해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경제 신문은 뭐 기업들 뭐 빨아주는 기사만 쓴다, 재벌 기업 뭐 빨아주는 기사만 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경제 신문, 경제 방송이 추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되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부도덕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 있다면 그들의 어떤 비리상을 고발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서민이 있다면 그들을 구제해주고, 경제적인 순기능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기업 뭐 세금 깎아달라고 뭐 부추겨주고, 사실 이런 목표의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날카롭게 기업들을 공격할 때는 어떤 곳보다 날카롭게 공격하고 고발하는 곳이 경제방송과 경제신문이라는 것. 제가 우리 회사에 다닌 지가 한 3년, 만 3년이 돼가는데, 이 경제 채널, 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채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기사를 썼을 때 피드백이 오거나 어떤 경제적인 순기능을 이끌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회사예요. 사실 기자라고 한다면 워라밸이 불가능한 직업, 그리고 새벽에 뭐 경찰서 가서 잠을 자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부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 뭐 살인사건이 일어나든 자살사건이 일어나든 사실 우리 기자들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에요. 이 경제라는 분야도 시시각각 변하고 이렇게 당연히 급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어디서 사람이 죽고 어디서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까지 급변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타 방송국 기자들보다는 조금 더 워라밸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난 좀 개인적으로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난 좀 멋있는 것 같아. 실제로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회사에 있었을 때 사회부 같은 걸 했을 때 잘 받지 않았어. 오늘 살인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살인사건이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내가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고, 발생한 사건을 쫓아가기에 바빴는데, 경제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오늘 경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집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내다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는 난 좀 멋있다고 생각해요. 미래를 내다본다는 측면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지망하시는 분들은 한국경제TV 기자가 됐을 때 되게 즐겁고 만족스럽게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되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회사의 안정성이 있는가, 저연차 기자들에게 영업을 시키는가, 혹은 광고 매출을 따오라고 시키는가, 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연차 기자들에게 뭐 광고 영업, 뭐 매출 따와라, 뭐 돈 벌어와라, 이런 거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회사가 돈을 못 벌고 계속 적자가 나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면은 뭐 내보내서 돈 벌어오게 시키겠지. 하지만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영업이익이 나고 그 영업이익이 계속 성장하는 편이에요. 어떤 재무적인 상태는 되게 안정적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선 기자들에게는 취재, 너 이거에 대해서, 이 경제 현상에 대해서 혹은 요 기업에 대해서 취재를 해봐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 충분히 어떤 외부적인 압력을 받지 않고 기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뭐 제가 한국경제TV에 소속이 돼 있는 입장에서 뭐 우리 회사를 비추천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다만 우리 회사에서 조금 아쉬움을 느낄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난 사회부를 하고 싶어. 막 되게 살인사건,
어디 범죄자들한테 막 인터뷰 따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뭐 교통사고 현장에 가서 탐정처럼 뭔가 이런 사회부적인 취재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우리 회사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이슈, 단순히 사회적인 이슈는 어떤 우리 회사의 가치로서는 맞지 않아요. 내가 뭐 교통사고 현장, 살인사고 현장 이런 데를 다니면서 취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 우리 회사의 보도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게 핵심이잖아. 급여, 처우, 복지 이런 거. 먼저 사소한 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연차. 만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매년 15일씩 주어집니다. 다른 회사 주는 만큼 연차 다 줘요. 연차를 쓰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제한이 없어요. 막 연차나 이런 거 가지 말고 일해. 이런 분위기는 아니어서 연차를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예요. 사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뭐 식대 같은 거는 지급이 되는데 식권으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 구내 식당이나 아니면 근처 식당, 카페 같은 데서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겠지. 그리고 기자들 같은 경우는 소정의 취재비가 지급이 됩니다.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뭐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 취재비가 주어진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잖아. 급여. 돈 얼마 줘요? 한국경제TV 기자 월급 연봉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추측 가능한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 회사에 있다가 지금 한국경제TV로 중고 신입으로 넘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전 회사에서 2년차 연봉이 4,1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 회사에서 대기업에 있으면서 4,2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그 경력을 털고서 우리 회사에 신입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시겠죠. 힌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당연히 억대 연봉을 주진 않지. 그렇다고 뭐 최저임금 수준으로 월급을 준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언론사의 급여 체계에 대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은 우리 회사의 어떤 처우나 급여가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겠구나 하시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예요. 사실 우리도 이번에 처음 시도해보는 제도입니다.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 때문에 되게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2년 전에 이직을 했을 때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가 있었으면 난 우리 회사에 못 들어왔을 거야. 인턴에서 정직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이전에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옮길 수는 없었겠지. 하지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채용 연계형 인턴 제도가 회사가 직원을 평가하는 거기도 하지만 인턴 직원들도 회사를 평가하는 거라고 봐요. 가령 여러분들이 정직원으로 만약 뽑혔어. 내가 뽑히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거지. 난 사회부적인 기사를 쓰고 싶은데 난 이 경제 쪽 기자 하려니까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 한 3개월 만에 나가고 6개월 만에 나가. 회사도 손해고 사실 직원도 손해입니다. 회사는 어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 직원을 뽑았는데 이 직원이 3개월 만에 나가면은 회사로서는 손해지. 3개월 만에 나가는 직원도 손해일 거야. 3개월이란 아까운 시간, 그리고 이 채용이라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받았을 스트레스. 그래서 사실 인턴 제도라는 게 회사가 기자 지망생을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기자 지망생이 회사를 평가하고 자신의 자질을 평가하는 기간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과연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이 회사가 나의 비전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기자라는 직업에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인턴십을 하면서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지. 되게 잔인한 채용이다. 단물만 빨아먹고 내다 버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회사와 직원이 서로가 눈높이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 인턴을 몇 명 뽑아서 최종 몇 명을 합격시킬지 요거는 제가 일선 기자로서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회사가 그렇다고 지원자들이나 지망생들에게 되게 박한 회사는 아니거든요. 3배수, 5배수 뽑아가지고 뭐 30%만 합격시키고 20%만 최종 합격시키고 이렇게
잔인한 시스템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진짜 아니다 싶은 사람만 골라낼 수도 있고, 혹은 인턴 중에서 뭐 자를 사람이 없이 다 잘한다 하면은 다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건 사실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내가 겪은 우리 회사는 그렇게 박한 채용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확률이 높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같이 능력 없고 성실하지도 못한 사람을 우리 회사가 잘 보듬어주고 좋은 기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다려주고 하는 걸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이라면 다 인턴십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한국경제TV 기자로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시면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이거 입고 나중에 사진 찍읍시다.